전해드린 대로 서울 지하철 노조가 오늘 새벽 파업에 돌입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에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최진영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하철 파업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사측이 이제 어제 8시간 가까이 협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협상이 결렬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력 구조 조정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사측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지금 손해가 너무나 막심하기 때문에 조금은 구조조정을 해서 줄여야 한다라는 반면에 네. 지금 그 노측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현재도 부족한데 오히려 늘려도 부족한데 왜 줄이려고 하느냐. 이게 기본적인 핵심인데요. 예.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은 실제 사측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조금씩 줄여서 전체 인원의 한 10% 정도인 네. 한 1,500명 가량을 줄이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다가 적어도 올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인력 감축을 정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지금 필수 구조 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장기 결론 인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충원해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사측 노측도 이걸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기존에 이거 줄이지 않고 계속 계속 유지하기로 했지 않느냐. 그런데 내년 한 해만 줄이는 것을 정지한다는 것은 그 큰 틀에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필수 인력이나 승무 인력을 줄일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난해 있었던 어떤 불상사 예. 같은 것들이 또와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것으로 해서 만장일치로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다만 언론 보도에는 만장일치로 이제 노측에서 거부를 했다고 하지만 노측도 크게 봤을 때 민노총 측과 한노총 측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완전히 노측에서의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후문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력 구조 조정이 핵심인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상황이거든요. 네. 이번에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실제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파업에서 우리가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렸다는 어떤 뉴스는 한 번도 보신 적이 예.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걸 굉장히 최후의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보루의 수단이고 이게 먼저 예를 들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먼저 발동을 하기에는 이 노조와의 강대강 대치,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화물연대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협상의 여지가 많이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적인 판단 면에서도 상당히 업무 개시 명령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개별 법에서 이게 다 근거가 있어야지만 그게 발동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하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레일 노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 달 2일부터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교통대란이 좀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지하철 노조 파업이 빨리 끝난다면 좋겠지만 이게 이어질 경우에 교통대란인데 이 법으로 좀 막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파업에 어떤 적법성이 있느냐. 향후에 이제 파업을 한다고 해도 파업을 위한 노동쟁의 조정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절차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전략을 서로 지금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가까스로 합의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전례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 정권 차원에서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와는 상당히 결이 다른 어떤 의지를 보이고 있고 예. 그 반면에 지금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현 정부의 어떤 노동 정책 자체에 대한 반발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단순히 이제 민노총 어떤 한 것을 넘어서 전 업무 분야에서 이제 하나하나 파업을 확대해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과연 코레일 자체에서 이것을 그냥 합의해서 끝낼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강대강으로 지금 마치 열차가 서로 마주보듯 달려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사실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많은 물류가 이동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이 과연 파업에 대해서 정당한가에 대한 댓글도 봤을 때에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이제 사상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고 화물연대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살내자!
결심으로 총파업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강하고 힘찬 투쟁을 할 것입니다. 끝까지 힘찬 투쟁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길! 네, 화물연대 강하게 반발을 하고 네. 있습니다. 강대강 극한의 대치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이 이제 파업을 멈추는데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현 상황적으로만 판단을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지금 오히려 화물연대에서도 상당히 지금 강하게 오히려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 무슨 계엄령에 대한 노동계엄령이라고 명칭을 하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네. 일단은 이 요건에 해당하는가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떤 국가 경제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특히 이제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특수고용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태는 실질은 원래 자영업자인데 형태는 어떤 고용관계를 따지고 있기 그리고 이 화물연대에 있는 기사분들은 각 그 사업장에 있는 분들과 그 화물 계약을 통해서 이제 운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순수한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는 그 고용 노동자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 그냥 월급을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 차가 고장났어요. 아니면 내가 몸이 아파요. 뭐 이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 그 고용 형태의 특수한 형태 때문에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분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만약에 운송 예. 업무 개시를 못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게 국가 경제에 얼마만큼의 커다란 경제적 영향,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위해를 가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집행 단계에 있어서도 받았느냐? 예를 들어서 휴대폰으로 그냥 문자 메시지 보낸 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등기도 반송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의사 파업을 할 때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을 때 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무죄가 그러니까 받지 않은 부분, 예. 등기가 반송된 부분에 대해서 그 무죄 판결로 예. 대법원에서 확정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나 어떤 현상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그 효력을 나타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그 지적하신 대로 이게 받지 않으면은 명령사가 효력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업무 개시 명령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적 요건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운행을 거부를 했느냐. 예. 그리고 절차적 요건으로서 적법 절차에 따른 송달이 있었느냐. 이 두 가지 요건이 문제가 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송달과 관련해서는 적법 절차의 요건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소를 제기를 해도 소장 부분 송달일로부터 뭐 지연이자 12%가 발생하듯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그 등기 우편이 송달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송달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럼 효력이 없느냐? 공시 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노조가 지금 파업에서 단결 투쟁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송달이 알된 경우에는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서 법적 효력이 가지게 되는 것이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 것이고 송달이라는 건 공시 송달이라는 것은 송달을 하려고 하는데 송달을 받지 네. 않거나 송달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제 공적으로 그 내용 자체를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게시를 하는 것이죠. 네. 그걸로 통해서 사실 송달됐다고 간주하는 제도인데 이 내용을 파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설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있다라고 하겠지만 공시송달을 비롯해서 적법 절차를 거쳤을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도 만약에 그 어떤 효력이 없다고 하면 그럼 공시송달 제도가 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문자를 받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받고 회복을 하고 내부적으로 해서 그 협의를 통해서 나가면 되는 것인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가 이토록 강력한 어떤 지금까지 13년 동안 없었던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도 국민들의 간절함, 경제가 위기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화물연대 사실 노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가 아니고 화물연대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도 노조에 따르는 파업권이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노동자가 돼야 파업을 할 수도 있는데 파업이 아니면서 파업이라고는 한 자체가 사실 부적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로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파업이다라고 해서 지금 그 운송사업법에 따라서 지금 업무 개시 복귀 명령을 지금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례가 없다 보니까 정부로서도 추후에 절차의 어떤 그 꼬투리가 잡히지 않도록 정당한 절차를 거쳐가려고 하는 노력은 예.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화물연대는 일단 이제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 이게 이제 집행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송달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어떤 가처분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가처분 이후에 그 다음에 지금 위헌 법령 소송까지도 제기를 해보겠다. 예. 왜냐하면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입 단계 2004년도에 도입을 할 때부터 어떤 보면 그 ILO 국제노동기구의 어떤 강제노동 금지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강제노동 금지 원칙에 네. 위반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위헌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업무 개시 명령이 이렇게 예. 예를 들어서 남발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그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가처분도 저는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판단이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헌 법령 제청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입법적인 좀 보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2003년에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와 같은 그 파업이 있었고 1차 파업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더 사태가 악화돼서 결국은 강하게 대응하니까 그때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 반성적 고리로서 예. 만든 것이 이 내용이겠죠. 다만 그 내용이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썼을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대안에 대한 어떤 그 정부 예. 차원에서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이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노동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왜 그 전공의들한테 대해서 업무 복귀 명령할 것이며 왜 군인들한테 나라를 지키라고 합니까? 그만큼 물류에서의 어떤 국가 경제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지금 그 중대하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모든 것을 거쳐도 지금 복귀가 되지 않고 그에 따르는 손해가 뭐 하루에 3천억 이상이 되고 그로 인한 파급 효과가 예. 엄청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끊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멘트 사업 자체에 대해서만 딱 찍어가지고 그것을 일단 복귀 명령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보충성 원칙에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해서 지금 법원 소송을 한다고 해서 법원이 그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지금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을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국가 경제적 필요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해서 두 개의 이익 경량을 했을 때에 국가 경제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는 적어도 제가 예측했을 때는 행정법원이 예. 오히려 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